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당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2월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주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당주를 엉뚱하게 하고 잘못 알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하거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라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주식 투자 잘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제가 이번에 배당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가가 올라서, 두 번째, 배당을 받아서. 원래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거는 회사가 나한테 주는 건 아니죠. 주주들끼리 서로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가 주주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배당밖에 없어요. 배당금이라는 거는 회사를 차려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나눠줄 거야 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주주 환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이 ESG 안에 들어갑니다.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면서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올바른 기업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거의 안 주거나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 창립 이후로 돈은 수십조를 벌었는데 배당이 0원인 회사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배당을 주는 거는 경영자의 마음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많은 편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배당이 적은 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오너가 회사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분이 많이 희석돼서 경영권을 가진 최대 주주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실적과 주가를 올려서 그만큼 본인 성과급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 경영자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들이 보통 오너들이에요. 내 회사라 생각하죠. 내가 키워서 내가 만든 회사야, 또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회사야 라는 겁니다. 왜 회사의 이익 잉여금을 당신들한테 나눠줘야 돼? 내 회사의 이익을 돌려줄 수 없다. 또는 내가 키운 회사를 조금 더 키우고 싶어서 주주들한테 지금은 환원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특유의 경쟁 문화가 있잖아요. 그룹 총수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좀 있잖아요. 배당을 주게 되면 회사의 현금 동원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기업 인수를 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당을 안 주고 현금을 잔뜩 쌓아놓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호황과 불황의 격차가 심한데 불황일 때 좋은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의 세를 키울 수가 있죠. 이런 점 때문에 국내는 배당이 좀 박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ESG가 들어와서 배당을 좀 많이 해주려고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들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배당의 턴어라운드가 한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를 투자해서 손실을 보거나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발생한다라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배당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되게 단순해요.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면 됩니다. 배당금이 클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을 거고요. 주가가 낮을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최상의 상황은 배당금은 늘어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해야 돼요.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면은 내가 배당에서 돈을 벌지만 주가에서 손실을 보니까 결국은 이익을 못 얻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는 건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훌륭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률을 난 낼 수 있다는 거죠. 초보자들이 어떤 배당주를 사냐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 이걸 진짜 많이 사요. 고배당이라고 혹해가지고 보니까 배당은 잘 주는데 주가가 그만큼 빠져요. 그런데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배당금이 매년 줄어들면서 배당 수익률이 하락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아니면 배당금 지급을 멈춘 기업에 투자해요. 작년까진 줬는데 올해부터 안 줄 것 같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많이 줬으니까 올해도 많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죠. 그러다가 영락없이 배당 컷을 당해가지고 돈을 못 법니다. 재무제표 보면은 저 회사는 앞으로 배당 이제 못 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떠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투자를 해버려요. 왜? 미래를 못 보니까. 계속 과거 시점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배당금을 많이 줬는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도 있어요. 투자를 할 때는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데 과거 가치만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ANT라던가 뭐 인텔이라던가 한때는 배당 잘 주는 회사였는데 배당금이 확 꺾이는 기업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배당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배당주를 봐야 돼요. 주주는 주가가 올라도 돈을 벌고요. 배당금을 받아도 돈을 법니다. 이 둘을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 수익률 말고 미래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은 지금 사면 미래에도 산 가격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2023년에 12,000원에 이 주식을 샀으면 10년이 지나도 나는 12,000원에 산 사람인 겁니다. 주가가 나중에 오르긴 하겠죠. 근데 내가 산 가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배당금은 매년 바뀝니다. 변동값이에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겠죠.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을 사면은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배당금이 600원이었는데 배당금이 계속 증가해서 1200원이 됐다. 배당 수익률이 5%였었는데 미래에는 배당 수익률이 10%가 되는 거죠. 투자자가 돈을 벌려면
배당금도 중요하지만 주가 상승분도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오르는가? 일반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상승해야 돈을 법니다. 주식 수가 계속 줄어들면은 순이익이 늘지 않아도 주당 순이익은 늘어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전략도 많이 쓰거든요. 배당이 적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면 된다는 거예요. 배당은 세금을 내지만 주가 상승분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배당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배당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면 똑같은 겁니다. 배당 주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기업들은 국내에 많이 있거든요. 미국은 보통 3개월에 한 번 합니다. ETF 중에는 매달 하는 월배당도 있어요. 조사모사긴 한데 연금처럼 누리려면은 3개월마다 배당을 해주던가 매월 배당하는 월배당 ETF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투자가 가능한 배당주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배당이 없고 주가가 올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이, 여기가 제일 저는 1번이라 봐요. 배당을 안 하는데 무슨 배당주야 라고 하는데 배당을 안 할 뿐이지 배당이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상증자를 해주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유한양행이라는 주식이 20주마다 한 주씩 무상증자를 해줬었거든요. 1년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의 배당이 된 효과랑 똑같은데 주식을 준 거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영리한 거죠. 15.4%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는 기업이 있어요. 회사의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니까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죠. 그럼 당연히 주가가 같이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비과세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만 하고 있고요. 애플이나 스타벅스 같은 기업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과 주가 상승의 합이 증가하는 회사를 투자해야 돼요. 연평균 주가 상승분이랑 배당금 값을 구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성장률을 구해봐서 주주의 이익을 계산해보는 거죠. 미래 주주 이익을. 10년 뒤면은 이 정도만큼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겠구나. 주가는 하락하지 않는데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앞으로 많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이 2%라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2%인데 10년 뒤에는 5%, 20년 뒤에는 10%가 되겠구나. 내가 지금 산 주가 대비 이렇게 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배당주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당 순이익과 배당금이 같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순이익과 배당금이 같이 늘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꾸준함이 중요해요. 1, 2년 기분 좋다가 3년 차에나 회사 어려우니까 안 줄 거야.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기업의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잠깐 줄어도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유주들 코로나 때 어려웠는데 배당금을 계속 꾸준히 줬던 기업들도 있어요. 통신주도 그랬고. 미국은 배당으로 연금을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하락하게 되면은 주식을 그냥 팔아버려요. 배당 수익률이 좋은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유지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업황이 다시 돌아오면서 배당금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한 상황이 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배당금이 매년 꾸준히 늘었다라는 거는 일종의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용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기업들, 30년 동안 한 기업들, 50년 동안 한 기업들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배당금이 계속 꾸준히 늘려면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이 낮은데 배당금만 늘어나면은 결국은 순이익에 부딪히겠죠. 더 이상 줄 수 없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배당금도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겠죠. 배당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고배당에 속으면 안 되는데요. 저만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넘어가면 의심부터 하세요. 보통 6% 넘어가는 주식들 중에 정상인 거 별로 없어요. 주가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배당 수익률이 12%지만 주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10%면요. 실질 수익은 세금 고려할 때 1%도 안 돼요. 배당 소득세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 손실에 대해서는 쳐주는 게 없습니다. 자사주 매각을 해주면은 주가 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대표적인 ETF로 이제 QILD가 있는데 커버드 콜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수 투자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여기서 약간의 이익이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콜매도를 쳐서 결합해가지고 콜매도 수익으로 배당을 주는 겁니다. 콜매도는 지수가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이에요.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손실이 나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이익이 더 커집니다. 지수 투자는 지수가 상승해야 수익이고 하락하면 손실이죠. 이거를 혼합하면은 과하게 상승하거나 과하게 하락했을 때 좋지 않아요. 횡보했을 때가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얘네들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2019년에 15%, 2020년에 15.9%, 2021년 16.2%, 2022년 15.3%, 주가 상승률이 2019년에 18%, 2020년 마이너스 4%, 2021년 마이너스 3%, 2022년 마이너스 40%. 합산 수익률로 봐야 되겠죠.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을 합친 겁니다. 9년에 33%가 나왔어요. 그때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적당한 우상향이었거든요.
2020년은 위아래로 출렁임이 심했죠. 합산하니까 플러스 10. 2021년에는 증시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콜매도에서 손실이 크게 나면서 13%밖에 수익이 안 나요. 2022년에는 변동이 심했잖아요. 하락도 많이 하고 마이너스 25%의 합산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QILD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없을 때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고배당이라고 해서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테슬라라던가 이런 것도 콜매도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1, 2년 잘 벌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배당 투자할 때는 내가 어떤 환경인가도 보셔야 되는데 노후를 위한 투자자다라면은 순이익 성장이 낮아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도 사양산업은 안 돼요. 노후가 3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길게 봐야 돼요. 2023년에서 30년 전은 언제냐면 1993년이에요. 그때 건설주들 주가가 지금보다 수십 배가 높았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업이면서 독점 브랜드가 있고 매출 이익 성장세가 느려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배당 수익률은 최고로 잡아도 6%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부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자금 2억이면 1년에 1200만원 배당을 받고요. 월 100만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와요. 순이익이 증가하면 배당금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배당금이 연평균 6% 정도 증가한다 봅시다. 10년 뒤에 배당금은 80%가 증가하죠. 월 180만원이 들어오는 거고 20년 뒤에 거기서 80% 또 증가하니까 월 324만원 30년 뒤에 80% 또 증가하니까 583만원이 들어와요. 45세에 6% 배당 수익률인 기업을 2억치만 매수해놔도 노후 연금 준비가 끝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주식으로 맥쿼리 인프라라는 게 있는데 10년 동안 분배금 합이 6,154원이에요. 배당금 성장률이 6.1%입니다. 2014년에 418원이었는데 2023년에 770원이 들어왔어요. 10년 뒤에 주가 상승분만 7,300원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총 수익이 13,454원인데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약 14%가 나와요. 복리로 예금에 넣는 것보다 배당주에 잘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죠. 이 정도면 S&P 500이 투자한 거와 버금갈 정도로 괜찮은 수익률이었어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자라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배당에 크게 의미를 안 두면 오히려 가능합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배당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배당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배당금과 주가 상승률 합으로 계산을 하시고요.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은 보통 배당금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 배당 성향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배당금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이 훨씬 더 낫다.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로 22%를 내고 배당소득으로 15.4%를 내는데 주가가 위아래로 출렁출렁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당으로는 내가 세금을 냈는데 주식으로는 손실받았어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합산이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데 수학적으로는 배당을 해주나 자사주 소각을 해주나 차이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주식이 수학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하는데 어디서 사와야 되느냐? 시장에서 사옵니다. 그럼 시장에서 주식의 매수세가 강해졌죠. 주가가 올라가죠.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소문 자체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증가합니다. 자사주 매입액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이 오르죠. 2주 전쯤에 하나오션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 금액이 700억치를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시가총액이 1조가 빠집니다. 반대로 7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해버리면 시가총액이 1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액보다 시가총액 상승이 훨씬 더 높으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이득이 되겠죠. 자사주를 계속 소각하는 기업은 유통 물량도 계속 줄어들어요. 유통 물량이 뭐냐면 총 주식에서 최대 주주라던가 팔지 않을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걸 빼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물량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이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주식 매수세가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들어온다? 공급은 10년 내내 꾸준히 줄어드는데 매수세만 계속 들어오니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배당보다 훨씬 더 좋은 신호다. 우리나라 배당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증권 이런 데 들어가면은 배당 누르면 최근 3개년 동안 배당금을 얼마씩 줬는지 다 나오거든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5개년 동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기업은 배당금이 얼마 정도 성장하는구나. 이걸 보고 배당금 성장률을 계산해 보시고요. 순이익 성장률이랑 배당금 성장률 본 다음에 충분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업들만 골라 사도 배당주로 피해는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돌아가서 배당 수익률 10% 이런 거에 눈 돌아가면 안 돼요. 특히 업황을 많이 타요. 대한민국 주식들은. 배당을 많이 준 해가 있고 안 주는 해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많이 줬다고
내년에 많이 주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주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그렇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배당금도 꾸준히 성장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PER도 너무 낮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은행들은 해외로 수출이 안 되죠. 자체 투자에서 돈을 버는 여력이 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수료 장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관치금융이 있어요.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입김이 좀 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은행에 대해서 국가가 크게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올해 배당금 좀 줄이세요, 올해 자사주 매입 좀 하지 마세요 라고 권고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대출금리 좀 내리세요 라고 하면 내려야 됩니다. 국가의 입김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이 리스크가 되는 거고 밸류가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기업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활동을 해서 최대 이익을 뽑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거를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익을 못 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경우도 함부로 가격을 못 올립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치를 뽑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한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당주를 볼 때는 국가의 입김이 들어가는 기업인가 아닌가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배당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30분 가까이 될지 몰랐네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2024년 경제전망 무료 PDF 나눠드렸던 게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배당주 투자법에 대해서 PDF로 정리를 해가지고 무료로 링크를 드릴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